기온의 변화와 함께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몇 주 후에는 곧 첫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영하의 날씨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역시 조심하셔야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보행로에서 꽈당하고 엉덩방아를 세게 찍으며 넘어지게 되면 양측 골반부터 허리까지로 전해지는 극심한 통증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유의하셔야 하며 골절 부상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사고로 당하신 부상 피해자분들이 중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미끄러짐 사고는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철이면 몸을 움츠리게 되고 또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빙판길 사고로 염자나 타박상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흉추와 요추골절, 그리고 골반 및 대퇴부 골절상은 빙판길 낙상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며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건강보험으로 입원 및 통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입원과 수술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급여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으신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통하여 골절사고 보험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골절 진단금, 상해 입원비 일당, 수술비, 재해상해 치료비, 그리고 실손 의료비 등에 대한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골절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사고 보험금은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만으로 간단한 심사가 진행되며 청구 즉시 며칠 이내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골절사고 보상 문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빙판길 미끄러진 골절사고 시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검토해보실 보장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이며 요추나 흉추골절 손상의 진단으로 치료를 이행하는 때에는 가입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보상액이 크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험의 보장 내용에서 일반상해 후유장애 및 재해장애와 관련한 골절사고 보상은 충분한 치료가 이행된 이후 보험 약관상 기준에 따른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의 경우 치료병원에 이야기하여 준비하실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부분이 있는데 후유장애 진단서는 보험약관 기준에 알맞은 장애평가 내용으로 서류를 구비하셔야만 합니다. 수술한 때에는 허리의 운동장애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은 때에는 척추의 9분 정도인 변형에 따른 기형장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AMA 방식의 장애 판정은 전만, 후만, 측만 정도를 측정하여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지급률에 따른 골절사고 보험금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유장애 진단서의 제출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료심사와 자문을 진행하여 생리적 망곡 정도를 고려하고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여 감액 사유로 적용하므로 손해사정 절차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이나 공공기관 또는 영업점 내에서의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와 관련해서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보험 접수 이후 보험사와 보상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손해사정사에게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추운 날에는 장갑을 착용하시고 보행 시에는 휴대폰만 응시한 채로 걷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빙판길 미끄러짐 골절사고 등이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상담 창구를 이용해주세요. 기본 상담은 무료입니다.